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박순덕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온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묻은 이 자리에 전혀 다른 비석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박철수라는 남편의 이름 대신 완전히 낯선 김만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으며 비석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든 거야. 하지만 주변 풍경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 소나무, 저 바위,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순덕아, 여기 맞다. 함께 온 마을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작년에 벌초 도와줄 때도 왔잖아. 여기 맞아. 그럼 이게 뭐야? 할머니가 비석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여기 있던 묘비는 어디 갔어? 박철수는 어디 갔냐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네 그려. 묘비가 언제 어떻게 바뀐 거야.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그거 진짜 5만 원 줄 거지? 약속이야, 약속. 내가 할머니 몰래 다 처리했다고.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손자 박민호가 담배를 물고 전화 통화를 하며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뭔가를 해낸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전화를 끊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추석이 아직 며칠 남았는데. 민호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냐? 뭔 짓이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할아버지가 비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민호야. 내 할아버지 이름이 왜 김만수로 바뀌었냐? 민호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비석만 바뀐 거예요. 비석만? 할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석만 바뀐다고? 네, 맞아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밑에 그대로 계세요. 그냥 윗부분 돌덩어리만 바뀐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정성스럽게 지켜온 남편의 묘가 손자의 입에서는 그냥 돌덩어리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돌덩어리?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할아버지 묘비를 돌덩어리라고 했냐? 할머니, 진정하세요. 그냥 표현이 그런 거고. 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표현이 그런 거? 할머니가 손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박민호, 너 도대체 세상에 누가 묘비를 바꿔? 누가 남의 묘비를 가져다가 바꿔? 그런 게 어디 있는 일이야. 민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 아저씨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묘비가 부서져서. 세상에, 묘비가 부서지면 새로 만들어야지. 왜 남의 걸 가져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정신이 나갔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화내세요? 5만 원이나 받았는데. 5만 원?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할아버지 묘비를 5만 원에 팔았다고? 팔았다기보다는 그냥 바꿔준 거죠. 박민호. 할머니가 손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묘비를 바꿔준다고? 세상에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 민호가 당황해서 할머니의 손을 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놓으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라지. 다 보라고. 할머니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손자가 어떤 놈인지 동네 사람들 다 보라고. 할아버지 묘비를 5만 원에 팔아넘긴 놈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큰 소리 내지 말라고. 너 지금 뭔 소리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해. 민호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냥 비석만 바뀐 건데. 과민 반응? 할머니가 더욱 격분했습니다. 박민호, 너 정말 미쳤구나. 과민 반응이라고. 할머니, 그만하세요.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산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한테 왜 그래? 마을 할아버지가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너무 과하게 구시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할머니, 현실을 좀 받아들이세요. 민호가 담배를 꺼내 물고는 성냥을 그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성냥이 2번이나 꺼졌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죽은 할아버지 일로 계속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진짜 어떻게 할머니한테 저런 말을. 결혼은 무슨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마지막 속삭임을 들은 민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담배를 깊이 들이마신 후 연기를 거칠게 내뿜었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진 듯 가슴을 펴고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담배를 입에 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집안 재산은 모두 제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경악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민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듯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사기꾼들한테 당하기 전에 제가 미리 챙기는 게 낫겠더라고요.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묘비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손자가 하는 말은 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릴 듯 약해졌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 집, 땅, 통장, 모든 걸 제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담배재를 털면서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요. 마을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미쳤냐?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야?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모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다만 재산 관리는 제가 하겠다는 거죠. 할머니가 실수로 잘못 쓰실까 봐요. 실수로 잘못 쓴다고 마을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덕이 할머니가 언제 돈을 잘못 썼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민호가 당황한 듯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토록 순하고 착했던 아이가.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민호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냐? 할머니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민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몇 년이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요. 산 위의 바람이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민호가 뒤늦게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분노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정말 할머니한테 몇 년이나 더 산다고. 부모도 없는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마지막 말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담배를 거칠게 바닥에 던지며 발로 비볐습니다. 제 부모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서글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뭘 오해한다는 거냐? 내가 할아버지 묘비를 팔아넘기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게 오해냐? 가로채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잖아요. 유일한 남자. 할머니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거냐? 권리까지는 아니지만.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당연한 순서 아닌가요? 조상 대대로 그래왔잖아요.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헐떡거리며 산을 올라왔습니다. 멀리서도 소란 소리가 들렸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이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마을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할머니 묘비를 5만 원에 팔아넘겼다고 하네. 그리고 지금 할머니 재산까지 가로채겠다고 하고.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민호야, 정말이냐? 이장님, 제 말도 들어보세요. 민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판단력이 떨어지셔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이장이 화를 냈습니다. 순덕이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정정하신 분인데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묘비를 팔았냐? 이장이 다그쳤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비석만. 세상에. 이장이 혀를 찼습니다. 너 미쳤구나. 묘비를 어떻게 팔아? 5만 원이나 받았거든요. 민호가 마지막 변명을 했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길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불편해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 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민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너 같은 놈이 내 손자라는 게 부끄럽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에게 뺨을 맞은 민호는 뺨을 만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 할머니를 노려봤지만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함부로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 앞에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너무한 게 누군데?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할아버지 묘비를 팔아넘기고 내 재산까지 노리는 놈이 누구라고. 이장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묘비를 다시 찾아와야지. 그게.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아저씨 연락처를 잃어버렸어요. 연락처를 잃어버렸다고? 마을 할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발끝만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 아저씨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돈에 눈이 멀어 덥석 응한 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집으로 내려가요. 이장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할머니 몸만 상해요. 할머니는 비석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사라진 그 자리가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20년 동안 정성껏 돌봐온 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손자를 잘못 키워서. 할머니가 묘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는 동안 할머니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뒤에서 따라왔지만 아무도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작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성이 일어서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덕 할머니를 찾고 있는데요. 저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길래? 할머니.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이걸 기억하시나요? 여성이 가방에서 낡은 아기 스웨터와 작은 신발을 꺼냈습니다. 스웨터는 색이 바래서 원래 색을 알아보기 힘들었고 신발은 너무 작아서 아기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성이 조심스럽게 신발을 뒤집어 보였습니다. 신발 안쪽에 흐릿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글씨는 할머니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어린 손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써준 이름이었습니다. 정이. 할머니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정이가 누구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정이가 누구야? 순덕이 할머니한테 그런 손녀가 있었나? 할머니는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낯설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어린 시절 기억 속에 그 아이와 비슷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정이에요. 박정희. 할머니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여성만을 바라봤습니다. 정이야. 정말 내가 정이냐? 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40년 전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3살 난 어린 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날, 남편이 아이가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만 했던 그날.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내가 어디 있었냐? 정희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어요. 40년 전에요. 입양? 할머니가 경악했습니다. 누가 너를 입양 보냈냐?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입양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을 선호했던 남편, 손녀에게는 차갑게 대했던 남편. 아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할머니, 여기 서류 있어요. 정희가 입양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서명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지만 고집센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사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교묘하거든요. 사기라고? 정희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박민호예요. 할머니의 친손자고요. 정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럼 제 사촌 동생이네요. 저는 정희예요. 할머니의 친손녀고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녀가 자신의 계획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자신보다 많았습니다. 친손녀라고 해도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민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할머니는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손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정희야. 할머니가 미안해. 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정희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동안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민호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사람이 정희가 맞는지 확실하세요? 민호가 다시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희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동생아,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자. 나는 할머니의 친손녀가 맞아. 민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할머니 손녀라면 자신의 계획이 모두 틀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검사. 민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집에 발 들여놓지 마세요. 민호야.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뭔데 정희한테 그런 말을 해.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손녀라고 한다고 다 믿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돼.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마. 민호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3살에 미국 갔다면서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맞네. 3살에 간 아이가 좀 이상하긴 해. 정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잊지 않게 교육시켜 주셨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양부모가 한국어를 가르쳤다고 민호가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미국 부모님은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러워 하라고 하셨어요. 한국어 학교도 보내주시고 한국 문화도 가르쳐 주셨고요. 할머니는 정희의 설명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야,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다행이다. 민호가 다시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정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조작일까? 미국 여권과 출생증명서, 그리고 한국 호적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내 원래 이름은 박정희. 1981년생이고 아버지는 박종수, 할머니는 박순덕. 맞지?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종수. 내 아들 이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제 아버지예요.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맞다. 맞아. 정희야, 정말 내가 내 손녀구나.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뭘 하려는 거예요? 뭘 하려고? 정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다른 목적은 없어. 거짓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재산 때문에 온 거죠? 마을 사람들이 민호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놈이 자기가 재산 노리면서 정말 뻔뻔하다. 정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돈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 그럼 보여줄게. 정희가 지갑에서 신용카드들과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해.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변호사?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 어려서 미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손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고생 많이 했구나. 하지만 민호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정희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정희야.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묘에. 할아버지 묘에 큰일이 났어. 할아버지 묘에요? 정희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는 차마 말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이장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할아버지 묘비를 팔아넘겼어요. 뭐라고?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묘비를 팔았다고요? 민호가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바꾼 거예요. 바꿨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묘비를 바꿨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만 원에 팔아넘겼어. 내가 벌초하러 갔더니 할아버지 이름 대신 딴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아, 정말 할아버지 묘비를 5만 원에 팔았어? 그게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답해. 정희의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습니다. 팔았다고 해도 비성만.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희가 한참 민호를 바라보다가 마을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또 뭐 했어요? 마을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재산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늙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면서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산을 뭐라고? 민호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묘비 팔고 할머니 재산까지 가로채려 한 게 오해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희 씨 말이 맞네. 민호 저놈이 진짜 문제다. 정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40년 동안 없어서 이런 일이.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손자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민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누나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민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해.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 더 나빠.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누나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할아버지 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가서 확인해 봐야 해요. 정말 할아버지가 그 밑에 그대로 계신지. 확인?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확인해요? 정말 비석만 바뀐 거라고요.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분명 비석만 바뀐 거야.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정희가 민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 묘 상태를 확인해야지. 마을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젯밤에 포크레인 소리까지 났다던데. 비석만 바꾸는데 포크레인이 왜 필요해?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포크레인? 그런 소리 있었나?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크레인? 무슨 소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어젯밤에 들었어요. 마을 아줌마가 증언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산에서 굉장한 기계 소리가 났어요. 새벽 2시에? 이장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간에 포크레인을? 그게 말이 돼? 마을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적인 공사면 그 시간에 할 리 없지. 소음 때문에라도 낮에만 하는데. 그럼 뭔가 숨기려고 밤에 한 거 아냐? 마을 아줌마가 추측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설마 정말 밤에 뭔가 한 건가? 그건 다른 공사였을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 봐야겠어요. 안 돼요. 민호가 막아섰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비석만 바뀐 거야. 그렇지?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지만 왜 새벽에 포크레인이? 왜?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숨길 게 있어? 할머니도 불안해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 자리가 갑자기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말이 맞다.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 새벽 2시에 포크레인이라. 뭔가 수상해. 민호는 사람들이 산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진짜 할아버지까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발요. 정말 별일 아니라고요. 그냥 비석만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민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한 정의를 앞세워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뒤따라가면서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분명 비석만. 그 아저씨가 거짓말할 리 없어. 산에 도착한 일행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 묘 자리에는 분명히 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 주변의 흙이 새로 파헤쳐진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민호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할머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땅 위로 살짝 드러난 관의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 관, 왜 저렇게 새 것 같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관? 그럼 설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20년 전에 묻힌 관이라면 나무가 썩고 부식되어 있어야 하는데 드러난 부분은 거의 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할아버지가 땅을 더 파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새 관인데? 새 관? 할머니가 경악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정말 바뀐 거야? 정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관은 어떤 거였어요? 오래된 나무관이었어. 소나무로 만든. 그런데 이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정성스럽게 고른 소나무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그 관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관이 바뀌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마치 젤리처럼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비석만 바뀐다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진짜 당황과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관까지 바뀌었는데 모른다고? 할머니가 새 관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간 거야? 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비석만 바뀐다고 들었어요. 그 아저씨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저씨가 누군데? 이름은 뭐라고 했어? 그게.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자기를
자기를 김 사장이라고 했어요. 명함도 줬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버렸어요. 이장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자리 사고 파는 놈들 있어. 명당 자리를 노리고 다니는 무덤 브로커들 말이야. 이런 자리면 몇 천만 원도 넘을 텐데 5만 원에 완전히 속았구나. 할머니가 땅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정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누가 우리 할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건 분묘 도굴이에요. 안 돼요. 민호가 정희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할아버지들이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민호야. 정희가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분묘절도 신고하겠습니다. 민호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희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할아버지를 찾아서 모셔올게요. 그 김 사장이든 누구든 반드시 찾아낼게요. 산 위에는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와 다가오는 경찰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땅에 무릎을 꿇은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일에 휘말렸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야, 경찰 오기 전에 그 김 사장 이야기 좀 더 들어보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가 민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동생아, 그 사람이 언제 처음 연락했어? 한 달 전쯤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좋은 제안이 있다고. 전화번호는? 모르겠어요. 그때 받고 나서 바로 지웠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네. 너를 완전히 이용한 거야. 그때 경찰차가 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올라왔습니다. 신고 접수한 분묘 절도 사건 맞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정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년 된 할아버지 관이 새 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경찰관이 현장을 살펴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분묘도굴의 시체 절취까지. 시체 절취? 할머니가 경악했습니다. 네, 할머니. 관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도 시체 절취죄에 해당해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경찰관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호 씨 맞나요? 일단 서에 가서 자세한 조사 받으셔야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민호가 발버둥쳤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조사해봐야 알겠죠.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속은 거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할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일단 서로 가시죠. 조사 받으셔야 해요.
민호가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희와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빈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찾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정희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직접 법률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미국과 한국은 법 체계 자체가 달라서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신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한국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드릴게요. 그리고 수사 비용이나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가 다 지원할게요. 이장이 놀랐습니다. 그런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마을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하네. 40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일까지.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그런 큰 돈을 우리한테 쓰면 안 되는데. 할머니, 저에겐 할머니가 제일 소중해요. 40년 만에 만난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꼭 찾을 거예요, 할머니. 돈이 있으면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건 없거든요. 전문 수사기관도 고용할 수 있고 최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어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 있으면 못할 게 없지.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마을 아줌마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으로 가서 좀 쉬세요. 오늘 너무 충격 받으셨잖아요. 할머니가 빈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정희가 당신을 찾아서 데려올 거예요. 정희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가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배신, 정희의 등장, 할아버지의 실종까지. 이장님, 오늘 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희가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정희 씨. 할머니 잘 부탁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분이거든요. 네, 잘 모실게요. 정희와 할머니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잠들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이제는 낯선 사람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꼭 찾아드릴게요. 정희야, 내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관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서 차나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해요. 정희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희와 단둘이 앉아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아닌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위해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와 정희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희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갑자기 사라진 그날. 할아버지가 뭔가 이상했어.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집에 있었는데 저녁에 와보니까 내가 없는 거야. 정희가 차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만 하더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 할머니도 모르셨던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중에야 입양 보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우리 정희가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 왜 할아버지가 저를...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는 너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떠나고 어린 손녀까지 키우기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나름대로는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을 거야. 하지만 정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할아버지만 알고 가신 비밀이지.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죠? 저는 박철수 씨 분묘도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강형사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박민호 씨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수사에 큰 진전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단서요? 민호 씨가 그 김 사장과 만난 정확한 장소를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정희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대화 내용을 들었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직접 설명드리는 게 좋겠어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사에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가봐야겠어요. 나도 같이 갈게. 30분 후 경찰서에서 강형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0대 중반의 강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단서를 찾으신 거예요? 민호 씨 조사 결과 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강형사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진짜 이름이 김용수고 명당 자리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브로커예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조직이요? 네. 좋은 묘자리를 미리 조사하는 사람,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 기존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 최소 4-5명이 연루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예요? 강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들의 진짜 목적은 명당 자리 자체였습니다. 기존에 묻혀있던 시신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가 다그쳤습니다. 보통 외진 곳에 임시로 매장하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처리합니다. 이들에게는 묘자리만 중요했거든요.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강형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김용수를 체포해서 직접 추궁해봐야 알 수 있어요. 정의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김용수를 잡아야죠. 그게 문제입니다.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제공한 정보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호 씨 증언에 따르면 김용수가 시내 한 모텔 앞에서 돈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용수가 사용한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이요? 네. 대형 화물 트럭이었어요. 그리고 이 트럭이 그날 밤 여러 곳을 이동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수만 잡으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때 강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강 형사입니다. 네, 정말요. 어디서?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 형사의 얼굴에 흥분이 감돌았습니다. 김용수를 잡았습니다. 정말요? 정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시 외곽 폐가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어요. 공범들도 함께 잡혔습니다. 할머니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김용수를 긴급 조사하고 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시간 후 강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 씨, 할머니 모시고 오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할머니와 정희 앞에서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시 외곽 야산에 임시로 매장되어 있었어요. 김용수가 나중에 처리하려고 그냥 묻어둔 상태였습니다. 정희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정말 찾은 거야? 할머니가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형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김용수 일당은 지난 3년간 15건의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모두 명당 자리를 노린 범죄였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돼요? 민호 씨는 사기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물론 경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지만 실형은 면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해.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를 다시 모셔오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도왔습니다. 정희와 할머니는 새로 세운 묘비 앞에 나란히 절했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다시 새겨진 깨끗한 비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할아버지가 한 일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민호의 재판 선고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정희는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는 분묘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역은 면했지만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법정을 나온 민호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집행유예는 받았지만 벌금을 어떻게 마련해요?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벌금은 내가 내라. 나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겠다. 할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묘를 팔아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500만 원을 못 내면 노역장 가서 일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사람 되는 법 배워라. 노역장이요? 민호가 경악했습니다.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서 일해야 해. 하루에 10만 원씩 차감되니까 50일 동안 일하면 돼. 50일을. 민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더욱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이제부터 내 재산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할머니, 그게 무슨. 내 집, 내 땅, 내 통장. 모든 걸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다. 민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잘하시는 거야. 저런 놈한테 뭘 물려줘.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행유예는 받았지만 벌금도 못 내서 노역장에 가야 하고 할머니 재산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결국 노역장에 입소했습니다. 벌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소 3일 후 할머니가 처음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50일 동안 여기서 제대로 정신 차려라. 할머니, 여기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민호의 얼굴이 이미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참아라.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할머니, 집행유예라도 받았잖아요. 집행유예가 뭐 대단한 줄 아냐?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벌금도 못 내서 결국 여기 온 주제에. 할머니, 그리고 거기서 나와도 내한테 기대하지 마라. 넌 이제 혼자야.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와 정희는 할아버지 묘를 찾았습니다. 새로 세운 묘비에는 박철수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정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아들 하더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믿었던 손자가 결국 이 꼴을 만들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직도 남자가 최고야? 아들이 최고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내쫓은 정희가 와서 당신을 구해줬는데, 손녀가 와서 당신을 다시 모셔다 드렸는데,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희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너를 못 지켜줘서. 그리고 그런 손자 때문에.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할머니가 다시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지? 진짜 가족이 누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내쫓은 정희가 진짜 효자야. 당신이 아꼈던 손자는 당신을 팔아넘겼고,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회색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희하고만 살 거야. 내 재산도 내 마음도 다 정희한테 줄 거고. 정희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하고만 있을래요. 미국은 이제 필요 없어요. 정희야. 정말? 네. 제가 이제 할머니를 돌볼 거예요. 40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다 할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40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정말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마을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정희 앞으로 상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게 맞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민호가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순덕이 할머니가 현명하게 하셨어. 정희 씨가 진짜 효녀지. 한 달 후 노역장에서 일하던 민호에게 할머니가 두 번째 면회를 왔습니다. 이제 20일 남았네. 어때? 좀 정신이 들어가냐? 할머니, 여기 생활 정말 힘들어요. 민호는 더욱 야위어져 있었습니다. 20일만 더 참아라. 그리고 나와도 내한테 기대하지 마라. 할머니, 제가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해. 할아버지 묘를 팔아넘긴 그 순간, 넌 이미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민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울었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네. 내 재산은 이미 다 정리했어. 반은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줬고, 반은 정희한테 줬어. 내가 나와서 무슨 짓을 해도 이미 늦어. 민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넌 이제 진짜 혼자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 동안 또 사고 치면 그때는 진짜 감옥 간다. 조심해서 살아라.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정희는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후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야. 진짜 가족을 찾았는 걸. 정희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이제 진짜 집에 온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묘에는 저녁 노을이 따스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